어쩌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 들면 돈이 최고야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도 예전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반평생을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성공의 증표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침 제 친구 하나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얼마 전에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사셨다는 한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후회 가득한 고백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돈 걱정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보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80세 넘으신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정작 그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노후 준비라고 하면 그저 돈을 모으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얼마 전 저희 채널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래 사는 게 마냥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또 마음 편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행복인데 그걸 위한 준비를 제가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긴 노후를 진짜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할까요? 오늘은 65세의 이웃집 아저씨 같은 강하늘 씨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어쩌면 가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6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돈보다 중요한 내 이름 석자의 무게, 자존감 지키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존감에 대한 거예요.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은퇴 후 자식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나눠주셨대요. 그땐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가장 큰 후회로 남으셨다고 해요. 마트 가서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아들 눈치를 봐야 해. 손주 녀석 학원비에 며느리 옷값에 내 병원비 되는 것도 빠듯하다고 푸념하는데 야속하더라고. 평생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내가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러워.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요. 결국 문제는 돈 자체보다 그로 인해 위축되는 내 자신인 거죠. 노후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가진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을 꼭 마련해두라고요. 예를 들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목돈, 가령 3천만 원 정도 이 있다면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겠죠. 미용실에 가거나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즐거움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의 자존감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이 건강이라는 이름의 진짜 자산 관리하기. 두 번째는 두말하면 잔소리.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얼마 전 크게 성공한 사업가 최민준 사장님, 78세를 뵐 기회가 있었어요.
평생 일에 미쳐 사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대요. 지금은 넓은 집에 좋은 차, 부족한 것 없이 사시지만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아주는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렵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젊을 땐 건강을 미천 삼아 돈을 벌었는데 이제 와 보니 건강이야말로 진짜 미천이었어.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50대까지만 해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정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관리에 너무 늦었다는 없어요. 50대 이후라면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만 해도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잠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젊을 때는 나는 괜찮아 하며 몸을 함부로 다루기 쉽지만 건강은 마치 매일 조금씩 쌓는 적금과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 적금을 부어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딱 30분 걷기 어떠세요? 3.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찰나의 순간들 붙잡기. 세 번째는 바로 시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죠. 지난 명절에 만난 박서연 할머니, 70대 후반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처음 주인공을 맡았을 때 나는 회사 중요한 미팅 때문에 가보질 못했어. 아들이 대학 졸업하던 날에도 해외 출장 중이었지. 이제 와서 그 애들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나니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내가 왜 놓쳤을까? 후회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한 연구소 조사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특히 은퇴 후 자녀들과의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돈과 달라서 나중에 벌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정해두라고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는 것처럼 소박한 일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 있음 그 자체니까요.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자 자양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함께하고 있나요? 4. 건강한 거리두기가 만드는 더 애틋한 관계. 네 번째는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이죠. 얼마 전 지인이 겪은 일이에요. 80대 노모께서 주말마다 아들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가시는 게 낙이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 저희도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 매번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서요. 노모는 서운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의 고충도 이해가 되셨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 신고 사례 중 상당수가 자녀에 의해 발생하며 그 배경에는 과도한 의존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노인 상담센터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죠. 반면에
80대의 윤소희 할머니는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비결을 여쭤보니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해.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어디 데려다 달라는 부탁도 잘 안 해. 오히려 내가 먼저 손주들 용돈 챙겨주고 명절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지.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더라고. 결국 행복한 노년의 가족 관계 비결은 독립적인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나만의 취미나 사회 활동을 즐기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기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함 속 인맥 말고 마음 나눌 친구 만들기. 5번째 이야기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허함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라고 하죠. 얼마 전 만난 75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직에 있을 땐 찾는 사람도 많고 경조사 챙기느라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지. 명함첩이 빵빵한 게 내 능력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렇게 북적이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연락이 뜸해지더군. 허무하더라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던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20년 전에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가끔 막걸리나 한잔하던 친구들은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 아프다고 하면 서로 병문안도 가고 이제야 알겠어.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특히 퇴직 후 몇 년 안에 기존 사회적 관계의 상당 부분이 정리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 동네 문화센터에는 청춘 합창단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10년 넘게 함께 노래하고 계세요. 한 단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왔는데 이제는 서로 속마음 터놓고 지내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이게 진짜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맥과 우정은 다르다고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으니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며 봉사나 동호회 활동으로 새로운 관계를 넓혀가는 것. 명함 100장보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단 한 명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6. 나이라는 틀을 깨고 나만의 즐거움 찾기. 마지막 6번째는 삶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비밀이기도 하죠. 며칠 전 한 복지관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갔다가 89세 최할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화가를 꿈꾸셨지만 먹고 사느라 평생 붓을 놓으셨다가 80세가 넘어 다시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다들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했지. 그런데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설렌다니까. 반짝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정한 삶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특히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청춘 합창단처럼
요즘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실버 연극단, 시니어 모델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노년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 듦을 그저 쇠퇴하는 과정으로만 여기지 말라고요. 오히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쓰느라 돌보지 못했던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예국어에 도전해 보거나 동네 탁구 동호회나 댄스 교실에 나가 몸을 움직여보고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설레게 하는 작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죠. 옛 성현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자립 준비도 지금부터, 건강 관리도 지금부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지금부터, 건강한 가족 관계 맺기도 지금부터, 진정한 친구 만들기도 지금부터, 그리고 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분들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주인공 강하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가슴에 사무친 후회는 평생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바로 지금부터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야. 라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설렘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